네, 1번에는 정답이 3번이에요. 정확히. 이거 왠지 얘기할게요. 자, 1번 옳은 것 골라라. 화성암이 아니라 이거 퇴적암이죠. 그치? 화석이란 건 퇴적암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생물의 흔적은 화석이 될 수가 있죠. 발자국 같은 거. 그치? 발자국. 3번 대륙 이동을 알 수 있다. 이거는 근데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게 그냥 대륙 이동 자체를 어떻게 알아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판게아였어. 만약에 고생대 때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었잖아. 그건 기억하죠? 그 판게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대륙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었어. 그러다 나중에 얘네가 흩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 한 대륙 안에서 살던 생물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에 A라는 생물들이 막 이렇게 살고 있었어. 다 묻혔겠지, 죽어가지고. 그럼 다 공통적으로 여기서 A가 만약에 발견이 됐대. 동일하게. 만약에 여기 공룡이야. 똑같은 공룡의 화석이 이렇게 발견이 됐대. 현재 딱 봤더니. 아, 그러면 옛날에는 얘네가 결국에 바다를 건너서 오진 않았을 테니 옛날에는 하나였겠구나. 대륙이 이동을 했겠구나. 요런 이유예요. 요런 이유. 요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석이 동일하게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특정 지역에 원래 같이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서 가진 않았을 테니까. 공룡들이. 그래서 3번 맞고요. 네, 가능하고 4번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건 성캄브리아 시대. 맞아요? 아니죠? 적어야 되지. 그리고 5번 가능성이 크다. 아니 이게 너무 오래 지나면 사실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게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야지 맞겠죠. 너무 오래되면 열 압력에 의해서 변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해보고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성캄브리아 시대 있고요. 자, 고생대도 있어. 중생대 있고 신생대. 각각 몇 억년부터 시작하는 건지 기억하나요? 좋아요. 46 그리고 54 46, 54. 그 다음 25 그렇죠. 2566 이렇게 가면 된다. 여기서부터 쭉. 이게 연도를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간당간당하게 있어서 그래. 만약에 5억 년 딱 내가 커팅을 했어. 그럼 5억 년 전에는 무슨 시대예요? 5억 년 전. 여기겠죠, 그러면. 고생대에 해당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알아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 환경 어때요? 일단 오존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광합성 했어 안 했어? 못해요. 광합성. 했습니다. 그치, 광합성은 했어. 광합성은 하고 있었어요. 광합성을 했는데 산소도 발생을 했어. 근데 그 양이 아직 미미한 거야. 고생대에 와서야 이제 산소가 쭉 올라가지고 오존층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이때? 고생대 때? 만들었지. 이때 형성을 했다. 오존층 형성했다.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시기 언제죠? 그치, 중생대에 이때 빙하기 있어 없어? 빙하기 없다. 따뜻해. 왜 따뜻할까? 화산. 그쵸, 화산가스. 화산 때문에 이산화탄소 많이 나와가지고 온실효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뜨거운 거다. 그래서 따뜻한 시기 고르라고 하면 중생대, 빙하기 없는 것도 중생대. 좀 더 이거를 엮어서 낸다면, 만약에 빙하가 녹았어, 많이 녹은 거 맞지? 빙하기가 없었으니까. 그럼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거기까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빙하기가 없었으니까 빙하 다 녹았겠네? 해수면 높아졌겠네. 이런 것들. 신생대 뭐 기억하면 되죠? 간빙기 이런 거 있었잖아. 간빙기랑 빙기가 왔다 갔다 전환 중이다. 현재 몇만 년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사실은 빙기인데 지금은 간빙기다. 잠깐 쉬고 있는 단기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있잖아. 산맥. 습곡 산맥 생긴다. 그런 얘기 나와도 신생대예요. 신생대. 그 전까지는 아니고. 고생대 때 중요한 사건 뭐 있었죠? 하나 합쳐지는? 판게아. 판게아. 중생대 때는 판게아가 어떻게 되죠? 그쵸. 이때는 판게아가 분리된다. 분리. 이게 분리된다. 대표적으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 뭐 있을까요? 화석이요. 네. 화석이 없다.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적적. 거의 없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있었던 거 막 이상한 거 있었는데 이름? 네, 스로 시작하고 트로 끝나는? 스로 시작하고 트로 끝나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네,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단세포가 죽어서 생긴 거죠. 그 단세포 이름 뭐였죠? 그렇죠. 중요한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준 거야. 이 친구 때문에 산소가 많아져서 올라와서 오존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뭐 산소 농도가 막 아예 없다가 갑자기 증가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딱 남세균이 광합성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프 같은 거 해석할 때 좋은 거니까. 얘 말고도 하나 더 있어. 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써놓은 거 있었을 거예요. 생물군 이런 거. 걔는 다세포예요. 다세포의 화석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생대로 넘어갈게요. 고생대의 화석 뭐 있었니? 3 맞아. 삼육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일단 근데 여기서 우리 완자에서 좋아하는 거 한 가지 더 외워주시면 좋아요. 완종류라고 해가지고 완종류가 좀 이상하게 생긴 애 있거든. 약간 조개처럼 생겼는데 조개는 아닌 막 이런 형태가 있어요.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쭉 나 있는 이런 모형이 완종류거든요. 요런 애까지. 삼필 완방갑, 삼필갑방 완.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건. 완종류까지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교과서마다 좀 더 중요한 것들은 뭐 대두되는 게 있으니까 그때 좀 볼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자 식물을 하나 안 했는데 식물 뭐 있죠? 고생대 식물은? 그치 양치. 이때 양치인데 대표적인 거 뭐 있죠? 양치 식물에 고사리. 자 좋아요. 끝. 중생대로 넘어갈게. 중생대는 화석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있지? 네, 공룡하고 암모나이트 있다. 그리고 시조새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시조새가 중생대 때 있었다는 거는 이때 출현을 했다는 거야. 조류의 아주 시초가. 조류가 언제 출현했니? 라고 하면 이때 중생대 때 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조새도 좀 알아두세요. 신생대 때 조류가 번성한 건 맞지만 출현은 여기서 했잖아. 그래서 시조새가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식물 뭐 살아? 네? 겉씨. 그리고 그쵸, 은행나무. 좋아요. 은행나무. 고은단 맞죠? 이거 고은단. 양것속 고은단 이런 식으로 했죠. 여기서는 신생대 때 화석 매머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화폐석. 좋아요. 화폐석까지. 그리고 겉씨 식물 말고 여기는 속씨 식물이고요. 단풍나무다. 뭐 이런 거. 다 정리해놨지 우리. 그치? 기억나시죠 이거? 그리고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 좀 귀엽게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무척주 동물부터 시작해서 무. 그쵸? 고생대 때는 주로 무척주 생물 많았어요. 그리고 어류 번성했어요. 양서류까지 번성했다. 무어양. 중생대로 넘어가면 양서류가 밖으로 나온 형태니까 파충류가 된다. 그 다음 포조가 되겠죠. 여기 신생대 때 포조. 포유류, 조류까지. 무어양, 파, 포, 조. 요 정도. 그리고 뭐 디테일한 거는 문제 풀면서 할까요 이제? 자 질문 하나만 할게. 그러면 얘네들 있잖아. 여기에서 육상 생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고생돼요. 네. 있어요. 있어? 삼엽충. 삼엽충? 바다입니다. 느낌은 있는데 전부 다 여기는 바다 생물이에요. 여기에 나온 것들은 바다 생물이에요.
여기서 바다 생물 골라라 암모나이트. 여기서 바다 생물 화폐석. 매머드는 안 되지. 아 육지야. 아 그러니까 바다만 고르면 화폐석. 매머드가 육지죠. 육지 맞아요. 육지. 이건 좀 추가적으로 알면 좋겠죠. 화폐석이 발견이 됐어. 아 그러면 그러니까 매머드? 그러니까 상상이 되네. 매머드가 바다에서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공룡도 사실 물에서 사는 공룡도 있잖아요. 수강용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까지 막 물어보진 않고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건 누가 바다에 살았냐는 좀 중요한 거야. 암모나이트는 무조건 바다야.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두자. 자, 끝. 우리 문제 다시 돌아가면요. 2번 화석 생성 조건이다. 생물의 크기가 커야 된다. 이건 상관없지 사실. 그치? 크기와는 상관없어요. 생물에 단단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흔적을 남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X.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이거 답 2번이네요. 그렇죠? 화석화 작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보존이 되면서 어느 정도 퇴적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 자, 3번 볼게요. 3번. 중생대 때 퇴적된 지층이냐? 이거 모양 자체가 삼엽충 아닌가요? 삼엽충은 어디 생물? 고생대다. 그래서 바다에서 퇴적되었는지 물어봤잖아. 일단 중생대 틀렸고 A 틀렸어. B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둬야 돼. 추가적으로. 바다에서 있는 친구들이야 다. 여기 있는 애들. 바다. 육지였으면 틀렸잖아. 그치? 그래서 바다 맞고요. B. 심한 압력을 받았겠네. 틀렸죠 이거? 왜냐면 열하고 압력을 받으면 화석 자체가 좀 뭉개질 수가 있잖아. 형태가 보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B만 골랐으면 돼요. 3번에 B. 4번 A가 뭐야 이거? 시상. B는 표준화석. A를 이용해서 지층의 환경을 알 수 있다.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준다. 맞죠? 네. B를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그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적어도 무슨 시대다를 알 수 있는 게 표준화석 B. 완종류는 B냐? 완종류가 뭔데? 여기 있잖아. 고생대 알려주니까 표준화석 맞지? 답 5번 골라주시면 되죠. 답 5번. 자, 5번 문제. 이거 뭐야, 나. 암모나이트 아니야? 그죠? 나는 암모나이트. 가는 고사리. 이게 약간, 지금은 이거 디테일하게 잘 몰라도 되는데, 하도 많이 보면 나중에는, 고사리구나. 대충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은 몰라도 돼. 지금 당장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이런 암기 파트는,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은.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고사리 맞고요. 1번 맞고 2번에 생물 따뜻하고 육지, 습한 육지 맞죠 이거? 우리 그 시상화석 정리할 때 한 번 했었잖아 저번에. 맨 처음에 했던 거 시상화석 이렇게 두 개 나누고 여기 시상화석이다. 그 중에 예시로서 고사리 있었고 산호 있었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라고 써놨던 거 기억나고, 산호 같은 경우에는 얕고 바다인데 따뜻해야 돼. 거기까지. 그런 것들, 그런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시상화석이다. 예시 딱 2개밖에 안 들었어요, 그거.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나, 맞죠? 시대를 구분한다. 4번. 나의 생물과 동일한 시대에 번성했니 공룡이 나가 뭔데? 암모나이트 중생대 맞고요. 5번. 면적이 좁다? 아니죠. 넓어야겠지. 나 같은 경우에. 수명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 답은 5번. 6번. 화석과 지질 시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화석을 보니까 어떤 생물들이 갑자기 죽었다가 다른 형태로 분화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진화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따가 배울 건데 알 수 있어요, 이거. 2번 융기 침강. 이거 뭔지 아시나요? 융기랑 침강? 네. 융기는 뭔데? 올라오는 거. 그치, 땅바닥 올라오는 거. 침강은 가라앉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지층에서 만약에 지금 산인데 산을 팠더니 화폐석이 나왔어. 옛날에 바다였겠구나.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성캄브리아 시대에 고생대에 비해 화석의 양의 종류가 많다. 네? 고생대에 많대. 그치? 고생대 때 훨씬 더 많은 거 맞아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별거 없었다. 엄청 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를 기준한 거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을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였지. 생물의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환경의 변화가 클 때, 그지? 대부분은 생물의 변화로 우리가 나누기는 해요. 5번 딱딱한 골격을 갖는 생물체가 매우 적어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신생대가 아니라 성캄브리아 시대. 6번에 5. 자, 7번 부정한 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 D. A에서 화폐석 나왔대. 이거 무슨 대야? 화폐석? 신. 네. B에서는 삼엽충이다. 신생대. 고생. 중이면 고생대. 그죠? 고생대죠, 고생대. C 공룡이야. 중. D는 뭐야? 원종류대? 이거 고생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층 A는 신생대에 퇴적됐니? 맞네요, 신생대. 그리고 B는 C보다 먼저니 B 고생대, C 중생대. 얘가 먼저 맞죠? 얘는 나중. C랑 D 육지 환경에서 퇴적되었는지. C가 뭔데? 공룡. D는 완종류죠. 완종류는 바다인가요? 육지인가요? 바다죠. 그래서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육지라고 했으니까 공룡은 맞을 수 있어. 근데 D 같은 경우에는 얘 완종류가 들어있거든. 완종류는 바다예요. 그래서 X.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D 때문에 안 돼. D는 완종류인데 완종류가 들어있다는 건 바다에 사는 애가 왜 들어있을까? 바다였으니까 옛날에. 8번 지질시대는 최초의 생물체가 아니죠. 지구 탄생부터 체크한다고 했었지 우리가? 그치? 그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생물체에 관심 없어요. 그냥 지구 딱 만들어졌을 때부터 성캄브리아 시대 시작. 이렇게 보는 거야. 지질시대 시작. 니은 큰 변화는 지질시대 구분 기준에 해당이 된다. 맞아요. 생물종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막 생겨났을 때. 그리고 상대적 길이가 가장 긴 시대에는 그치 중이 아니라 성캄브리아 시대. 이거 길이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캄브리아 시대가 88.2%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조금씩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8번에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9번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과 화석 산출 범위를 나타낸 것인데 3. 왜 이렇게 A, B, C, D가 많아? 여기 삼엽충이 있대요. 삼엽충이 어디서부터 살았어? C까지 살았대 이렇게. 이게 삼엽충이래. 그러면 삼엽충은 언제 멸종한 거야? 중생대 들어가면 없지 이제. 그럼 고생대가 딱 여기까지였겠네? 네. C까지가 딱 고생대였겠네. 삼엽충이 이때 끝났으니까. 그리고 기니 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쩌래 이거 기억에. 지층 B는 고생대 때 퇴적이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생대니까 맞죠? 고생대 때 퇴적이 된 게 맞다. 삼엽충 자체가 성캄브리아 시대는 안 살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맞아요. 화석 니은은 시상 화석이니 니은이 뭔데? 니은 어디야? 여기죠? 요만큼 살았어. 시상 화석은 기본적으로 엄청 길게 살아야 되거든. 너무 짧아. 시상 화석이 아니라 표준 화석이다. X. 지층은 C, D로 경계 구분하는 게 적절할까? 고생되고요. 여기 뭔가 사는 게 A는 요만큼 살고 D는 요만큼 살고 있죠? 자,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다 끝나. 생명체들이. 그치? 여기서 멸종, 여기서 멸종, 여기서 새로운 거 탄생, 새로운 거 탄생.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겠지. 누군가가 다 죽어, 누군가가 생겨. 그 지점으로 했을 때. 멸종과 새로운 종 분화. 그 지점이 바로 기점이에요. 분기점.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C, D를 경계로 했을 때 답은 기역 디귿을 하면 되겠죠. 기역 디귿. 10번. 네,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성캄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 맞아요. 오존층은 언제 만들어져? 고생대. 자, 맞네요. 여기 고생대 때 형성되었다. 거시식물 중생대예요. 맞아요. 가장 온난했던 시기 중생대 맞고요. 다세포는 신생대가 아니라 언제? 성캄. 그쵸. 성캄브리아 시대. 답 5번. 성캄브리아 시대 때
에디아카라 동물군, 생물군 때문에 알 수 있었죠. 다세포 생물이 있었다는 걸. 네, 11번 갈게요. A, B, C, D 순서대로 이게 짧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겠네. 일단 잡고 가고요.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A니 언제죠 그러면? 육상 진출 언제? 고생대인데 그죠? B예요 B. 왜냐면 이때 다 바다에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양서류가 있었다는 거는 양서류는 양쪽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얘에 대한 화석은 아직 여기에 소개가 안 될 뿐이야 그냥. 얘에 대한 화석. 왜냐면 이때 얘네들이 뭐 있긴 하겠죠. 근데 좀 복잡하니까 그리고 남아있질 않으니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많이는. 그러니까 양서류가 이게 진화의 발전으로 본다면 파충류보다는 먼저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긴 해야 돼요. 확실하게. 양서류가 파충류 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기억 B라고 해야 되고요. 광합성은 B시대가 맞아요? 광합성 언제부터? 성캄브리아 때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한 거야. 그치? A로 고쳐야겠죠. A. 광합성을 한 시기랑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긴 했는데 아직 미미해. 이때 오존층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시간차가 좀 있다. 공룡화석은 C시대의 표준화석 맞죠? C 중생대. 그리고 D시대에는 현재와 수륙분포가 비슷하게 되어 있냐? 신생대잖아. 가장 최근이니까 땅이 그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겠죠? 가장 최근. D, 리가 정답 11번. 12번 보시면요. 빙하의 면적이 넓었던 시기가 중생대니 빙하가 넓었다는 건 빙하기야. 그치?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그래서 X예요. 빙하기 없어요. 좁았던 시기예요. 가장. 신생대 말기에 간빙기, 빙하기 반복 맞죠 이거? 우리가 외웠던 거야 이미. 항상 지금 반복되고 있다. 간빙기랑 빙기가. 그리고 디귿 말기에는 중생대보다 평균 해수면이 높이가 낮았을 거냐? 일단 중생대 해수면은 높겠지. 빙하가 싹 다 녹았을 테니까. 신생대는 그래도 좀 추우니까 다시 하강했겠다. 신생대가 더 낮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죠. 니은 디귿. 네, 13페이지. 13번. 19페이지 13번. A부터 산소가 뽀글뽀글 나오고 있어. 광합성을 하고 있었겠네. 알 수 있겠죠? 기억에 A시기 이전에는 생명체가 바다에서만 생활했다. 이거 알 수 있나요? 네. 그치. 광합성 산소가 일단 만들어지기 전에는 남세균 이런 애들 다 바다에 살았잖아요. 그치? 바다에서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A 이후에 남세균이 아니라 A 때 산소가 발생했으니까 그 전에 남세균이 만들어져가지고 광합성을 시작을 했겠지. 이전이에요. 이전. 그래서 니은은 이전이에요. 디귿. A 시기의 육지 환경 아니죠. 바다죠. 남세균하고 얘네들이 진흙하고 막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거는 바다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기억만 정답 13번. 14번. 순서대로 뭘까요 이거? 암모나이트, 삼엽충, 화폐석. 그러면 중고신이겠네. 중고신. 중고신. 화석의 순서대로 기억 맞아요. 중고신이니까. 순서대로 나, 가, 다. 니은의 번성한 시기는 육지에서 속시식물이 번성했다. 가는 뭔데? 중생대. 속시가 맞나요? 겉속, 그쵸? 겉시식물이죠. 겉시예요. 겉시. 니은의 겉시. 디귿 가에서 다까지 생물은 모두 바다 환경에서 서식했니? 얘네들 다 수중생물이 맞아요. 답은 3번. 이런데 갑자기 공룡 같은 거 껴있으면 애매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런 게 아니니까 바다라고 해도 된다. 5번. 파충류 들어있다. 중생대죠? 겉시식물까지 있으니까. 15번에 가는 중생대. 나는? 자, 원종류 삼엽충 고생대. 다는? 그치, 광합성 생물 남세균 성캄브리아. 다는 성캄. 라는 포유류 신생대. 다 나가라.
되겠죠. 다 나가라. 순서대로 다 나가라. 15번에 다 나가라. 16번. 자, 나는 중생대겠죠? 공룡이 엄청 많잖아, 그지? 나는 중생대고 가는 뭘까요? 고생대. 그렇죠. 여기 가를 잘 뚜렷하게 보면 양서류, 어류도 좀 많이 풍부한 것 같아, 그지? 어류도 많고 무척주 동물인 약간 해파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육상 생물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 약간 그런 걸로부터 고생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야. 결국 중, 고, 신 중에 하나야. 성캄브리아 시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뭐가 살았는지. 막 남세균 이런 거 살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그지? 근데 신생대가 아니라는 증거는 있지. 밖에 뭐 매머드 이런 게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고생대,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순서고요. 방추충은 가식이 표준화석이냐? 방추충 어디죠? 여기 있네. 고생대 맞네. 고생대. 가식의 양치식물 맞죠? 양 겉속인데 양 해당하고 있는 고생대. 나시기의 화폐석, 나가 뭔데? 중생대. 화폐석이 아니라 암모나이트. 그죠? 화폐석은 신생대거든. 답은 3번. 지금 다 그냥 결국에 외우는 거 아니야? 그죠? 외우기만 하면 어쨌거나 맞추는 거는 정신만 차리면 다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당장 시험을 보면은 맞출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시험 직전이야. 그럼 싹 다 외워야 될 거냐? 이 정도도 못 외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수업을 몇 번 했는데. 그죠? 근데 아직 이게 2학기 분량이기 때문에 좀 슬슬 가자는 거죠, 우리는. 17번. 자, 대륙이 멀어지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딱 붙어 있는 게 다 아닌가? 그게 고생대겠지, 그러면. 다는 고생대고요. 그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형태의 나가 중생대고, 아예 벌어졌어. 그게 가, 신생대가 되겠지. 가의 지지시대는 유라시아 산맥 같은 거 나오면 신생대 바로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이거. 산맥 형성된다, 히말라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신생대예요, 신생대. 기억에 맞아요. 그래서 니은 고생대의 수륙 분포냐? 나가 중생대요? 아니에요. 니은 틀렸고. 대서양은 다 때 만들어졌니? 대서양이 어디 있죠? 일단 아메리카는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그렇죠. 근데 얘네 다는 하나로 붙어 있잖아. 대서양이 어디 있어, 그러면? 없죠. 그렇지. 적어도 나시기로 넘어와야지 대서양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에는 대서양이 없어요. 다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17번에 1. 네, 18번에 지질시대 대멸종 옳은 거 뭐가 있을까? 대멸종은 수억년에 걸쳐가 아니라 지질시대가 수억년에 걸친 건 맞지. 근데 대멸종은 한순간에 뭐 한 만년에서 100만 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 사이에 쭉 멸종이 되는 거야. 우리 그래프 같은 거 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되게 급변하잖아. 한 번에 쭉 내려가잖아. 이게 몇 억 년 단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네. 지질시대종에서 대멸종은 4번이 아니라 5번. 고생대 말기. 답은 3번이죠. 고생대 말기에 가장 큰 폭락을 했다. 거의 90%가 멸종을 했대요, 이때. 대멸종 일어나면 생물 과해수는 감소하겠지, 멸종이니까. 회복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멸종하고서도 다시 점프를 하잖아. 결국 우상향을 하더라. 이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19번. 생물 과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멸종 총 5번 있었겠네. 일단 고생대에 3번, 중생대에 2번일 거예요. 그죠? A시대 말기에 완종류가 멸종했니? A 말기는 뭔데? 고생대 말기거든? 그치? 완종류는 중생대 때 들어본 적이 없지? 그럼 고생대 때 멸종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A시대의 중기에 완종류가 멸종했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거야, 근데. 보통 그냥 완종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만 지금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말기가 맞거든. 말기에 멸종한 게. 그 사실 자체가 맞아. 근데 그것까지 막 일일이 다 지금 외우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그냥 하기 싫어진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엔 좀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거. 디테일한 것까지. 니은 생물 다양성은 A보다 C에 더 크다. 다양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과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맞죠? 니은도 맞아요. 기억 니은까지 맞는데 디귿에
주된 원인은 판기화 형성이다. B가 뭔데? B는 중생대거든. 중생대는 이미 판기화가 벌어졌어. 상관없어요. 이때는 뭐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D가 틀려서 기억 니은. 19번에 기억 니은. 네, 20번 보시면요. 아, 이거 시간이 나와 있어. A 시기에 해양생물이 멸종했니? 멸종이 총 5번이 있을 건데 A는 무슨 시기야 그러면? 고생대. 그쵸. 5.4부터가 고생대래매. 5에서 4 사이니까 고생대 맞네. 고생대에 해양생물 멸종. 뭔가가 있을 텐데 생물이 이 시기에는 해양생물이 많았겠네. 걔네가 멸종했겠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맞아요. 매머드가 번성한 시기는 D, E 시기냐 사이냐. 일단 A, B, C까지가 고생대, D, E는 중생대잖아. 이 다음이 돼야겠죠 그러면. 신생대니까 매머드는. 니은 X. 어류는 C 시기 이후에 출현했니? 어류는 A부터 있었죠 이미. 그치? 고생대 때 많이 있었어. 답은 1번. 혹시 이거 프린트 받은 사람 없죠? 따로. 그치? 책 다 있지? 내가 뒤에 보니까 어느새 그림이 수정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책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 프린트가 교사용 그건데 옛날에 좀 받은 거거든요. 그림이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몇 개가 좀 다르더라고. 이게 모양 자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림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자, 21번에 암모나이트 맞죠? 나 그쵸. 갑주어 약간 물고기 형태 딱 그래 보이는 거 있어요. 딱 물고기 형태. 그러면 가가 발견된 지층이 생성된 지질 시대가 뭘까요? 중생대. 1번 중생대. 2번 바다 환경이겠지, 그지? 바다 환경. 왜냐면 암모나이트 바다 좋아하고 갑주어 물고기니까 바다겠지. 22번 넘어가서요. 세 가지를 쓰래. 신생대에 뭐가 왜 많을까? 신생대에 많은 이유? 화석이 왜 많이 발견될까? 그치? 생물이 많으니까. 생물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생물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일단 발전된 형태잖아. 그러니까 발전이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골격 자체가 좀 튼튼한 형태예요. 신생대 생물일수록. 옛날에 뭐 남세균 이런 애들은 뼈 같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남기기가 힘들다. 신생대로 올수록 뼈라든가 튼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화석 남기기 유리하다. 그리고 마지막 뭐 할까 이거. 신생대에 가까우면 성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하면 사실 지질 시대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 사이에 뭐 지각 변동이라든가 운석 충돌이라든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근데 신생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각 변동을 좀 덜 받았을 거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죠. 외부 요인으로부터 방해를 덜 받았다. 세 가지. 23번. 자,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서 온난화 때 왜 그럴까? 화산활동 많아서 이산화탄소 많아져서 온실 기체가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났다. 이런 논리 써주시면 되겠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24번. 대멸종이 일어날 때 수륙 분포에 대해 서술을 하래. 멸종된 거 한 가지 쓰세요. 고생대 말 뭐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 아니 현상. 판기화가 형성됐죠. 서식지 자체가 원래 물이었는데 걔네가 육지가 돼버린 거야. 수중생물들 다 어떻게 될까? 육지로 올라왔어. 그러면 죽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멸종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 물론 이게 아주 주된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 수륙 분포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판기화 형성했다 그러면서 삼엽충 뭐 이런 것들 죽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삼엽충, 완종류 뭐 이런 애들 죽었다. 그리고 실력 업 볼까요? 그림 뭐로 나오나요? 그렇지.
나 여기 완종류로 나와. 그래서 그림 자체가 약간 나방처럼 되어 있는 이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삼엽충 약간 보기가 어려워서 고친 것 같아. 이게 완종류라는 거를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삼엽충은 딱 보면 삼엽충이잖아, 그지? 가는 삼엽충이야. 그러면 삼엽충이라는 거는 고생대. 나는 산호잖아. 어디 살아? 바다에 살아, 그지? 둘 다 바다에 사네 그러면. 오케이. 니은 기억에 고생대에 퇴적된 지층이냐? 맞죠? 고생대 맞고요. 퇴적될 당시에 차갑고 얕은, 차갑고가 아니지. 산호라는 거는 따뜻해야 돼요. 따뜻. 얕은 바다 따뜻해야 돼. 산호는 안 돼. 니은 틀렸어요. 그래서 따뜻해야 돼. 디귿에 이 지층은 퇴적될 당시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 현재 말하고 있는 거죠. 현재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치, 땅에서 얘네가 나왔어. 왜 나왔을까? 옛날에는 바다였으니까. 바다였으면 땅바닥이 훨씬 더 아래에 있었겠네. 지금은 올라온 형태겠네. 답은 3번이죠. 그래서 3번. 자, 2번 보시면요. A, B, C가 있는데 각각 양서류, 조류, 파충류 중에 하나래. 양서류 언제 나와? 양서류 여기 있네. 고생대. 그 다음 파충류, 정생대, 조류, 신생대. A, B, C 순서네 그러면? A, B, C 양파조. A 양서류 맞아요. B는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파충류의 특징은 아니겠죠? 조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약간. 니은은 X. 대륙 빙하 면적은 C가 출현한 지질시대에 가장 넓었다. 빙하 면적이 언제 넓어요? 빙하. 빙하 면적은 빙하기 때 넓어야 되지. 근데 C가 출현했다는 건 C는 뭔데? 조류 아니야? 조류의 출현은 언제죠? 그치, 중생대죠. 중생대. 시조새. 그래서 시조새를 딱 여기다 쓴 거야. 그러니까 조류의 번성은 신생대가 맞거든. 출현은 중생대예요. 그래서 중생대니까 맞아요, 이게. 중생대였기 때문에 면적이 X죠. 넓은 게 아니라 좁았다라고 고쳐야 된다. 디귿이 틀렸어요. 얘는 중생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대는 빙하 면적이 작았다. 답 1번이죠. 3번. 또 뭐 나와 있어? 이상한 거. 참 뭐 비슷한 거긴 한데 이렇게 있대요. 여기서 디귿이 요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화석의 표준 화석은 3개가 존재하고요. B는 고생대에 퇴적이 되었다. B가 뭐죠? 여기네. 이거 고생대다 라고 알려주는 거도 고생대 해라. 또 있나?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눈으로도 사실 고를 수 있거든요. 시상화석이 뭘까? 표준이 3개래, 이 중에. 그럼 시상이 2개겠네. 짧은 게 표준이겠네. 표겠네. 너네 시상화석이겠네. 가장 긴 것들. 그래서 시상화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표겠죠. 그래서 지층 C는 신생대에 퇴적이 되었을까? 지층 C. 신생대예요? 여기서부터 공통적인 화석이 있는데 이게 표준 화석이거든. 일단 B가 고생대래. 고생대 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있다는 거는 얘네가 싹 다 고생대구나.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C까지가 딱 고생대 끝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생대가 아니라 고생대구나. 니은 공룡 화석은 리을로 적절하니 공룡 화석. 공룡이 이건 애초에 시상 화석인데, 그죠? 그것도 아니고 고생대부터 뭐 중생대라고 쳐도 그렇게 길게 살 수가 없죠, 그죠? X.
적절하지 않아요. 고사리는 미음이 될 수 있냐? 고사리가 뭐죠? 네? 그쵸, 시상화석이죠. 근데 고사리는 고생대 때부터 생겨난 거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도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음이 될 수가 있다. 답 2번이죠. 문제에서 그랬네요. 고생대랑 신생대를 나타낸 거래, 지층이. 근데 우리가 A, B, C는 고생대로 정했잖아. 얘 표준화석 때문에. 그럼 여긴 자동으로 신생대겠네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어. 신생대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고생대 때부터 신생대까지 살았던 거니까 시상화석이 맞겠네요, 확실히. 4번. 자, 과해수, 현재 과해수 이렇게 나타낸 건데 A는 멸종인가요? 아닌가요? A는 태어나자마자인데? 아니죠. A는 그냥 지구 탄생이야. 그래서 지구 탄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겠죠? 아니구나. 쏘리. 고생대, 성칸브리아가 아니네요. 고생대에 접근할 때니까 그냥 생물 자체가 별로 없었을 때겠죠. 대멸종은 총 5번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고생대 3회, 중생대 3회. 고생대 때 4회까지는 안 되죠. B, C, D, E, F까지가 그래서 멸종인 거예요. A는 대멸종 아니고요. D 시기에는 직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D가 뭐죠? 그치, 판결, 직권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 맞아요. 동물 과해수 비율은 F가 가장 크냐? D겠죠, D? F가 아니라 D다. D 때 가장 큰 멸종이 있었다. 답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전의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요. 뭐 대멸종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됐죠. 근데 대멸종이 있는데 대멸종 이후에 그러니까 생물의 과해수가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멸종했겠지. 멸종하고 나서 서식지를 누군가는 차지를 하겠지. 그러면서 종이 다양해지겠지로 끝났잖아요. 종이 어떻게 다양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번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자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다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그래서 진화라는 게 무엇인가 잠깐 정의를 해 두고서 약간 진부하지만 진행을 해볼게요. 진화가 뭘까요? 뭔가가 발전된 거일까요? 네, 발전이라고 하면은 아쉬워요, 표현이. 뭔가가 발전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에 맞서서 적응을 한 생명체가 생존했다.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뭔가가 막 최첨단 무기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화라는 것 자체는 적응하고 그게 반복이 돼서 결국 생존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 여러 잠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이 돼야 돼. 그냥 한순간에 뭐 100만 년, 10만 년 이런 걸로 10만 년은 될 수도 있겠다. 뭐 한 5천 년? 이런 순간만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일어나야 되면서 여러 세대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이런 세대들 있죠. 그 세대가 적어도 한 10만에서 100만 년 정도는 지속이 돼야 되지. 그래야 일어나는 게 진화라는 스케일이고요. 결국 얘네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생물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생물 변화가 이때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진화야. 뭐 정리해보면 그렇게 막 딱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가 살아남겠지 이 정도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진화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 우린 변이라는 과정하고요, 자연 선택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변이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변이에 대해서? 변이 아는 거 있어요? 돌연변이. 맞아요. 돌연변이가 변이의 일종이야. 그래서 변이라는 게 무엇인가? 일단 같은 종일 때, 같은 종에서요. 같은
변에서 다양한 형질을 가질 때, 형질을 나타낼 때를 변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종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죠? 종이 같다. 사람.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지금 80억인가? 80억 명들은 다 같은 사람인가요? 네. 그치? 다 한 종이지. 사람이라는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강아지, 개 똑같아. 개도 결국엔 한 종이야. 뭐 허스키라든가 이런 품종인 거야. 그거는 그냥 생김새가 그럴 건 뿐인 거야. 뭐 시골 개 잡종이죠. 그런 잡종이나 좀 그런가 말이? 잡종 맞아요. 시골 잡종 맞잖아. 잡종 개가 잡종인 거야. 그러니까 그 잡종 개나 아니면 뭐 단일 품종인 허스키나 또는 뭐 또 뭐 있어요? 이렇게 맞아. 포메 좀 귀엽잖아. 그런 애들 걔네들도 다 결국에는 개라는 똑같은 종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 간에 교배가 가능해요. 실제로 달라 보이지만 개이기 때문에, 개라는 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배가 가능하고 자식도 낳을 수 있고 자손이 생기면 그 자손도 번식이 가능해. 이게 같은 종의 정의야. 같은 종이라는 거는 일단 교배가 가능해.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난 자손 또한 번식이 가능해야 돼. 호랑이 그리고 사자 교배가 되기도 해 가끔은. 근데 자손이 태어나잖아. 근데 그 자손이 이제 번식을 못 해요. 아니, 번식이 안 돼. 이렇게 다른 이종 간의 교배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자손이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둘은 다른 종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종이라면 종끼리 나온 자손조차도 번식이 가능해야 된다. 그게 정의야. 정의로 보자면. 자,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변이가 뭐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진화에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이라고도 불러요. 얘를. 좀 되게 추상적이죠? 변이라는 게 있어야만 진화가 거듭될 수가 있다라는 거. 진화의 원동력이다. 그럼 그 변이가 뭘까?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변이 종류로는 첫 번째 아까 말했죠? 돌연 변이가 여기 들어가. 돌연 변이. 돌연, 갑자기 변이가 일어났다라는 뜻인 건데 원래 갖고 있던 유전자가 아닌 새로운 아예 새로운 유전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경우가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사람은 적혈구가 동그라미잖아. 그치? 원형으로 생겼어요. 적혈구 자체가 약간 그 사탕처럼. 무슨 사탕이지? 이렇게 생긴 사탕. 그 뭐지? 젤리 약간 젤리. 아무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어. 사탕 자체가. 그래서 사탕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적혈구가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난모양으로 생긴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래 사람은 이걸 가져야 되거든. 근데 약간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다 돌연변이라고 해요. 근데 돌연변이가 무조건 안 좋은 건가?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또 적합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얘에 맞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뭔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는데 자,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 알겠죠? 돌연변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환경 따라 다르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새로운 유전자의 등장이잖아요. 새로운 유전자라는 거는 이전에 원래 있었던 염기 서열들이 있을 거야. 우리 유전자가 뭔지는 알잖아 이제. 그치? 유전 물질 뭐 염색체가 있으면 여기서 이 염색사들 딱딱 풀었어. 그러면 이게 DNA 형태로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염기 서열들이 막 있겠죠? ATCG 막 반복되는 거 있겠지? 그 특정 부분들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잖아. 근데 이 부분들이 좀 고장이 나거나 다른 식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시하는 게 뭐죠? 결국 RNA 형태로 전사가 되고 다시 단백질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 그 과정에서 얘네들의 서열에 따라서 코돈이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다르게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다르게 만들어졌잖아요. 얘네 도구가 바뀌면은 단백질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자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형질을 다르게 발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네, 새로운 유전자가 등장하면 형질도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유전자가 등장하면서부터 당연히 적혈구를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단백질을 만드니까 이렇게 난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형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돌연 변이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유성생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성생식. 얘는 무성생식하고는 반대말이거든요. 성이 있는 생식이야. 그러니까 암수 구별이 있는 경우라는 거죠. 암수 구별이 있으면 장점이 뭘까요? 유전자가 섞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한 가지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걔는 단세포 생물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자기 유전자 그냥 체세포 분열하면서 그 자체가 자식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뭔가 다양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유전자 교환이 없으니까. 그치? 그냥 자가 분열밖에 안 되니까. 근데 유성생식은 내 유전자 반, 남의 유전자 반 섞어 다른 형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되게 다양한 형질이 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암수 구분이 있잖아. 암수 생식세포의 조합이 다양하다. 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변이도 얘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구체적인 건 좀 예시를 볼게요. 암수 생식세포 조합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1, 2번은 다 요 변이 중에서도 유전적 변이에 해당이 돼요.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냥 활동적으로 바뀌는 것들. 막 근육 갑자기 내가 삘 받아서 헬스 많이 했어. 그럼 근육이 많이 생겼어. 그런 것들은 유전은 아니잖아. 그냥 형질을 얻은 거잖아. 그런 것들은 비유전적인 거예요. 얘는 유전적 변이에 해당이 된다. 변이라는 거는 결국에 형질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유전으로서 형질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유전적 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 유성생식은 뭐가 있을까를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자, 꽃이에요. 꽃. 이게 유전자거든. 유전자 R이 들어가면 이게 레드야. 레드를 뜻하는 거여서 얘는 두 개가 갖고 있으면 이 꽃은 빨간 꽃이에요. 그리고 W가 두 개 갖고 있으면 얘는 흰 꽃이에요. 붓꽃에 얘를 든 거예요. 그럼 얘들 교배를 시켰어. 생식세포는 반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교배시켰어. 그럼 어떤 생식세포의 조합이 나올 수 있을까요? R하고 W밖에 이게 안 되지. 매칭이. 그러면 얘들끼리 섞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RW밖에 없어요. 얘는 무슨 색? 얘는 중간.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분홍색이 나와요. 빨간색, 흰색의 중간인 분홍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분홍색인데 부모는 빨간색, 흰색이야. 벌써 다르잖아. 그치? 다양한 형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유성생식을 통해서도. 그러면 분홍색 꽃끼리 만나게 시켜봐. 얘네끼리 교배를 시켰거든?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R 나올 수 있지. RW도 나오고 WW도 나오고 세 가지가 다 출현 가능하죠. 여기서는 RW, W. 자, 벌써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처음에 가장 부모 세대에서는 두 종류의 형질이 존재했는데 마지막에는 세 종류까지도 발현이 가능하네. 여러 가지 형질이 나왔네. 그치? 이것도 변이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뭐 갑자기 출현한 거 없어. 생식세포가 갑자기 새로운 유전자가 갑자기 생겨난 건 없어. 이미 갖고 있던 것들을 막 교환하다 보니까 RW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유성생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변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들이 다 진화의 원동력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책 기준으로는 좀 더 넘기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뭐 안 봐도 돼. 사실 상관없어. 흐름에 아무 지장 없거든. 우리 지금 넘어가는 게 이제 진화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사람이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배울 건데 이 사람은 진화라는 거는 자연선택설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걸로 설명을 하거든요. 진화하는 과정 자체를
자연 선택설은 반대되는 말이 하나 있어. 용, 불, 용, 설이라고 해가지고 자연 선택설과는 아예 반대되는 말이에요. 용은 뭐야? 사용하다의 용자고요. 불용은 사용하지 않는다의 불용인 거예요. 용, 불용, 설인 거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용하면은 그게 더 형질이 발달이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해진다는 게 용불용설이야. 자연 선택설은 그거와 반대되는 건데 일단 틀린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용불용설은 틀렸어요. 지금 틀린 말이에요, 이거. XX. 근데 이런 이론도 있었다라는 거. 라마르크가 주장한 게 용불용설이고요. 요거 유명한 거 있죠? 뭐 기린이 있는데 기린이 아주 높은 먹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파리를 뜯고 싶은데 너무 높아요, 나무가. 그럼 어떻게 할까? 모가지를 길게 늘리는 노력을 한대. 그럼 늘어났대. 만약에 늘리는 노력을 해서 목이 늘어났어. 그 상태로 이제 짝짓기를 해. 그럼 자손이 나오겠지. 그럼 긴목인 기린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용불용설이라는 게. 후천적으로 자기가 얻은 형질을 유전시킬 수 있다. 그게 용불용설. 말이 안 되지, 딱 봐도. 그치? 그러니까 막 엄청 마른 사람이야. 자기가 엄청 마르게 태어났는데 엄청 노력해서 김종국 같이 엄청 튼튼해졌어.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김종국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근육맨으로 안 나와. 그냥 마른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 유전자는 변할 수가 없다.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형질까지는 변형시킬 수 있어도 그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 라마르크는 그래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고 지금은 틀렸다. 아시겠죠?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불용설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게 형질 자체가 발달이 되고 그건 유전이 가능하다고. 자연선택설은 불가능하다. 자연선택설이 뭐냐? 그러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좀 볼 건데 첫 번째, 이게 순서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자연선택설 과정에서. 첫 번째, 자연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변이, 아까 말했지만 진화의 원동력이야. 변이가 무조건 있어야 돼. 변이가 있어야 되고 과잉생산까지 일어나야 돼. 과잉생산이란 말이 좀 어색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는다. 그 과정이 과잉생산이에요. 자식을 워낙 조금 낳으면 얘네가 그냥 멸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지. 자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낳는다는 가정. 그리고 그 자식이 엄청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양한 변이를 가진다. 형질이 굉장히 다양하다. 인간 중에서도 뭐 키가 160도 있고 170 있고 2m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형질이야.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얇은 사람, 그리고 뭐 근육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달리기 빠르고 느리고 뭐 이런 것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어쨌거나 다양한 형질들 가질 수 있고, 뭐 흑인, 백인 상관없어. 다 변이야, 그것도. 네, 뭐 흑인? 어쨌거나 흑인하고 백인 같은 거는 그게 색소 문제거든요. 색소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뭐 비하 같은 게 아니라 다른 형질이야. 결국 같은 사람인데 그것도 다 변이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그럼 얘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얘들끼리 뭐를 해야 되냐? 결국 환경에 따라서 얘가 적합한지 아닌지 생존 경쟁을 한번 걸쳐야 돼요. 생존 경쟁을 거친다. 거치고 난 다음에 생존 경쟁에 유리한 형질들이 있겠지. 얘네들이 다 전투에 참여를 할 거거든. 여러 가지 형질들이 이제 다 서바이벌 들어가는 거야. 막 흑인도 들어오고 뭐 백인도 들어오고 막 해. 근데 그 지역에서 유리한 애들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치?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는 거를 우리가 자연선택이라 부를 거야. 자연선택된 애들이 있을 거다. 특정한 형질만 살아남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형질 중에. 걔네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걔네들만 특유하게 오랫동안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진화로 이루어진다. 엄청 긴 케이스야, 이게. 템포가 굉장히 길어요. 막 100만 년 그 정도는 돼야 돼. 계속 축적이 돼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과정은 총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내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자, 기린이
있잖아요. 기린. 아까 했지만. 기린은 일단 과잉 생산이 됐어요. 변이를 가져. 변이를 갖는다는 건 기린, 우리가 보는 기린은 실제 목이 긴 형태의 기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다양했어.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그랬어. 긴 목도 있어. 중간 목도 있어. 되게 다양한 형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짧은 목도 있다.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대충. 그러면 이 과정은 거친 거 맞죠? 과잉 생산 그리고 변이까지 일어났어. 다양한 형질이 있다. 그치? 뭐 빠른 거 느린 것도 있겠지. 근데 생존 경쟁에 들어갔어. 만약에 생존 경쟁이라는 거는 특정한 환경에서 유리한 애들이 존재할 거다. 환경이 일단 주어져야 돼. 그 환경 자체가 만약에 환경이 높은 나무들밖에 없대. 자, 전투해야 되는 데가 높은 나무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키가 다 높은 거야. 그럼 얘네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요. 딱 봐도 중간목인 애들은 이제 자기 먹이가 없네. 굶어 죽는 거야. 초식동물인데. 없어져요. 짧은 목 친구들도 이제 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특정 환경 자체. 얘네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불리하고요. 긴 목인 친구들은 신났죠? 쭉 진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유리한 형질, 유리하기 때문에 이 판 자체가 쭉 진화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긴 목인 애들이 자연 선택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특정 환경에. 이 환경에 적응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선택이 된 거고 얘네들은 이 환경에 진화한 거죠. 적응하고 진화된 거다. 그래서 목이 긴 기린들이 나오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짧은 목이 못 살아남는 건 아니야. 얘도 유리한 환경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지금 발견되지 않는 거는 그 환경 자체가 안 좋았다는 거죠. 짧은 목이 살아남을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기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애벌레야, 애벌레. 뭐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얘도 색깔들이 다양한 애벌레라고 칠게. 빨간색. 벌레가 빨간색이야? 초록색도 있어요. 초록색. 파란색도 할게. 빨초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칠게. 근데 자 여기서 환경 자체가 얘네들은 나뭇잎에서 주로 살겠죠? 그치? 나뭇잎에 사는데 초록 나무요. 나뭇잎이야.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초록색이 살아요. 저 초록색 벌레가 초록 나뭇잎에 붙어 있으면 그치? 새들이 얘 잘 못 보겠지. 벌레인지 몰라. 근데 빨간색, 파란색 막 기어다니고 있어. 맛있게 먹겠죠? 얘네들은 다 멸종하겠지 그러면? 아 얘네들 다 살아남지 못할 거다.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불리하니까 얘네들은. 쏘리. 여기 불리하니까 그죠? 불리하다. 빨간색 다 죽을 거다. 다만 초록색은 그냥 관통 진화까지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오래 살아가지고 환경 자체가 유리한 환경이거든. 유불리에 따라서 적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꼭 빨간색이 다 멸종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얘가 그냥 빨간 잎에 있으면 그대로 사는 거야. 빨간 잎에 있으면 거기선 또 유리한 형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맞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쪽으로 진화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됐어요?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살아남는 거 조건 자체가. 누가 우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발전된 형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얘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 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는 갈라파고스라는 건데 갈라파고스 제도 그러니까 뭐 군도 어떤 섬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야. 갈라파고스 쪽에 섬들이 되게 띄엄띄엄 있거든요. 거기들은 그 섬들은 다 먹이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A 섬에는 어떤 특정 먹이가 많고 B 섬에는 특정 먹이가 많고 이런 식으로 다 뿌려져 있어. 그런 경우에 자, 갈라파고스에 핀치새라는 애가 있대. 새 이름이 핀치야. 핀치인데 부리가 처음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얘들도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부리가 얘는 A 부리, 뭐 부리 형태가 특정 부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얘는 부리가 B, 얘는 부리 형태가 C. 모양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게요. 누구는 뾰족하고 누구는 두꺼운 부리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리 형태를 갖는다.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형질. 변이. 다양한 형질이 있으니까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치. 얘는 같은 핀치잖아. 같은 종 안에서 다양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변이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단계 자체는. 근데 자, 먹이를 갖고 있는 섬 자체가 A 섬에는 먹이가 A랑 먹이가 많대. 섬 B에는 뭐 B가 많아요. 섬 C에는 C라는 먹이가 많대. 이게 A 부리로는 A를 먹기가 유리한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새들이 처음부터 나 부리 A 부리를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로 날아가야 됐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여기도 가고 막 다양한 섬에 흩어져요. 실제로 핀치 새들이 다양하게 이곳저곳 다 살고 있었는데 특정 섬의 환경에 유리한 형질은 먹이 A가 많기 때문에 부리 A를 가진 애들이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결과 생존한 애 누구냐? A 부리 갖고 있는 애들. 여기서는 B 부리를 갖고 있는 애들 생존하겠죠. 여기서는 C 부리 갖고 있는 애들을 생존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만 보니까 결국에 이 지역의 특정 지역에 유리한 친구들은 이런 부리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다. 근데 당장 이 순간으로는 얘네들은 다 같은 종이야. 아직은 같은 종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뭐 몇십만 년 또는 100만 년 지났어.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에 A, B, C가 다른 종이 돼요. 결국에. 나중에는. 처음에는 다 같은 종이거든. 그냥 부리만 다른 애들이 있다. 근데 요 환경에 계속 반복해서 적응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서로 교배가 안 되는 지점이 언젠가 생겨요. 아예 다른 종이 된 거야. 그때부터 종이 분화됐다라고 해요. 다른 종이 생겨난 거죠. 이런 종의 분화를 겪으면 생물 종이 다양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이 한 몇백만 년 지나다 보면은 서로 만나서 자손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같은 종이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른 종이 된 거야. 지금 흑인하고 백인은 같은 종이죠? 그치? 사람 맞잖아. 같은 사람이고 자손 낳을 수 있어요. 자손도 낳을 수 있고. 근데 뭐 어디 달에 보내 갑자기. 달에 보내가지고 뭐 그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끼리 만났을 때 교배가 안 될 수도 있다. 자손을 못 낳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환경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린 경우에는. 그래서 얘들 간의 유전자 교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종이 분화가 안 될 수는 있거든. 근데 종의 분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종의 분화가 되는 조건은 얘네들이 아예 만나면 안 돼. 그 환경에 그냥 쭉 가야 돼. 지들끼리만 계속 섞이다 보면 얘네들이 아예 유전자가 결국엔 나중엔 달라져요. 구성 자체가. 계속 섞이면은 이게 좀 중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계속 종의 분화가 안 일어날 수는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 약간 그렇죠. 뭐 백인, 흑인 만나기도 하고 아시아인끼리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섞이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은 다 같은 종인데 단일 민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옛날에 있죠. 그 네안데르탈인 맞지? 말이 좀 어려운데 네안데르탈인 옛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잖아 결국에 조상인데 그때 우리 직계 조상 인류의 조상 중에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보통은. 호모사피엔스가 한 20만 년 전에 출현을 했대. 근데 그 20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사피엔스랑 지금 우리 인류랑 사실은 유전풀이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야. 교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하고는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종이 분화가 됐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도 그냥 계속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는 호모사피엔스까지가 사람인 거야. 그 이전의 조상들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종인 거죠. 따지고 보면 조상인 거야, 조상.
인류의 조상. 자, 여기 이해됐어요, 이거? 종이 분화되는 과정. 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 여기까지는 대체로 그냥 어떤 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이제는 우리 미생물 수준까지 좀 가보면요. 세균 있죠? 세균 중에서, 자, 항생제 혹시 아시나요? 항생제? 네. 항생제 NDS. 네, 항생제를 사용하면 세균들이 잘 죽거든? 근데 항생제 내성 세균이 만들어지는 경로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론 한 번만 정리할 건데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뭐 이런 세균들이 있다고 쳐. 근데 얘는 내성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 다 죽어야 돼. 그럴 운명인 거죠.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썼대, 만약에. 썼어요. 여기다가 약을 친 거지. 약 치면 거의 다 죽어야 되거든. 결과 보니까 운 좋게 한 2마리 살았어. 어쩌다 보니까. 그럼 한 번 더 치면 다 죽겠네. 그죠? 일단 1회 쳤을 때 2마리 살았어. 근데 얘네가 좀 야비한 게 분열을 하다 보면 지들하고 비슷한 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자가 분열이긴 하거든. 유성생식이 아니야. 단세포야. 단세포인데 반으로 갈라지는데 갑자기 까만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겠죠. 원래 갖고 있던 형질이 아닌 애가 나온 거야.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요런 거를 우리가 갑자기 내성이 있는 세균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생제에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성이 생긴 세균이 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내성이 생긴 세균이 어떻게 출현하냐? 그냥 항생제를 쳤기 때문에 얘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기는 거야. 우연히. 분열하다 보니까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마침 얘가 내성, 그러니까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세균이다. 그러면 이때 또 항생제를 가했어. 얘네들 다 죽었어. 항생제 듣는 애들 다 죽었어. 그러면 이 까만 애만 남겠지. 항생제에 내성이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 막 분열하겠죠? 지들끼리 먹고 산 거죠, 그냥. 살판 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겨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생활 속의 예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항생제를 먹을 때 의사들이 처방을 해줄 때 있잖아요. 뭐 이 약은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치? 뭐 중간에 나았다고 해서 그냥 중단하면 안 되는 약들이 있어. 그런 거 항생제 같은 게 좀 많거든.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막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몇 마리가 남았어.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끝까지 살아가지고 또 이런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초장에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끝까지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한번 했으면 다 죽었으면 되는데 살아남았잖아, 얘네가. 얘네까지 죽이려면 계속 먹여야 되는 거죠. 얘가 탄생하기 전에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항생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끝까지 복약 지도를 잘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예시들. 좋아요. 25페이지 같이 해볼게요. 여기 25, 27 여기 갑시다, 우리. 자, 1번부터 1번에 딱지 나에게 무늬 색 가진 무당벌레래. 무당벌레인데 색깔 다를 수 있고 무늬가 다를 수 있다. 뭐 때문에? 변이 때문이죠. 변이 때문에 형질이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25번에 1번 변이. 2번 뭐예요, 이거? 그러면 그쵸, 이게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인데 처음에 유전자가 다른 게 들어오면은 다른 단백질들을 지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 유전자의 차이가 먼저 나타나면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져. 니은에 디귿의 형질의 차이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로써 좀 설명을 했지만 유전자, 단백질, 형질 이 순서. 오 번 누구야? 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뭔데? 돌연변이. 돌연변이도 변이의 일종이다, 맞지? 그냥 운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효과들. 니은 암수 생식세포의 무작위 수정. 이건 뭔데요? 유성생식의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지? 디귿, 체세포 분열에 의한 세포 생성. 체세포 분열은 그냥 얘네가 곱하기 2가 되는 과정이에요. 유성생식은 아니야. X예요, X. 디귿. 요거랑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얘는 체세포 분열이 맞거든? 세균들은 다 체세포 분열이야, 그냥. 생식세포 분열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인데, 그 과정에서 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체세포 분열 자체는 사실 변이는 아닌 거야. 근데 돌연변이는 변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돌연변이까지는. 그 차이. 디귿, 체세포 분열 세포 형성은 X죠.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에 형성하는 것 자체도 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변이. 생식세포. 그래서 기니리예요. 기니리. 자, 4번.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남기는 이유 뭘까요, 이거? 그쵸, 자연 선택이요. 적응에 유리한 게 살아남았지. 그럼 자연 선택 된다. 자연 선택 된다. 요런 원리. 자연이 선택했다라는 거야, 얘를. 말이 좀 웃기긴 한데. 5번. 자, 가나다라 있는데요. 순서대로 쓰래. 먼저 과잉 생산하고 변이가 있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다양한 형질. 나죠, 나. 나로 시작을 하자. 나로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생존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 그치, 라가 있어야겠지. 뭐 누군가 잡아 먹어야 돼. 누군 살아남겠지. 선택되겠지. 그게 뭘까요? 다 하겠죠, 다. 다 해서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걔네가 계속 복사가 되는 거야, 이제. 걔네만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가겠죠, 가. 비율이 증가한다. 나, 라, 다, 가가 맞는 얘기죠. 그러면 6번 봅시다. 돌연변이는 집단에 없던 새로운 변이를 만들 수 있다. 맞죠? 갑자기 출현하는 거야. 유전자 등장. 맞아요. 새로운 유전자 등장. 네, 6번에 1번 맞고요. 6번에 2번. 자연 상태에서는 변이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게 적응한다. 변이에 따라서 환경에 맞죠? 그치, 변이가 다양하니까 그에 맞는 형질이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애들이 자연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죠. 맞고요. 3번.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손 사이에서, 자손인데 다 똑같니? 아니죠. 변이가 존재해요. 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형제라도 해도. 그래서 X 다를 수가 있어. 형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대요. 유전자 형태가. 아예 그냥 똑같은 친구라서. 네, 3번 X. 4번. 몸 색깔이 밝은 딱정벌레가 잘 살까요? 아닙니다. 토양이 검해. 그럼 검은 애가 잘 살겠지? 그지? X. 4번 X. 검은 애가 더 잘 산다. 5번. 같은 변이라도 자연선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쵸? 같은 변이라고 해도 환경에 따라서 김목이 왜 살아남았는데? 환경이 높은 나무인 경우니까. 김목이 유리하니까 살아남았겠지. 맞고요. 인간의 활동은 자연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아요? 인간의 활동은 자연적일까요? 아닐까요? 인간의 활동은 아니지. 아니지만 요거 때문에 오해요. 항생제 내성세균은 자 봐봐. 항생제 인간이 만들었죠? 여기에서도 자연선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자연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인위적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도 자연선택이 일어날 수 있고요. 넘어가서 자 우리 27페이지도 했지? 네. 여기까지 하고서 좀 길게 쉰다? 모르겠다. 자 27페이지 일단 생물의 진화에 대한 거 한 세대 내에서 빠르게 일어난다. 빠르게? 오랜 시간. 그쵸, 오랜 시간을 거쳐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엄청 빠르게는 안 일어나요. 네, 안 일어나고요. 2번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 문장 중요하다고 했죠? 변이가 있어야 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맞고요. 진화의 결과 지구의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계속 우상향했죠? 네. 그죠? 맞아요. 진화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맞아요? 네. 자연 선택이 되는 기준은 뭐야? 적합한 거지. 네.
환경에 적합한 거지 뛰어난 건 아니죠. 우수한 형질은 아니에요. 아니 그럼 환경마다 다르잖아. 환경마다 유리한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X.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자연 선택이 된다. 2번. 자, 다윈은 변이랑 자연 선택을 종합해서 생물의 진화를 설명했다. 뭐 변이, 자연 선택 다 들어있잖아. 이거 자체가 다윈이 만든 거라고. 맞아요.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후에 자손이 난다. 이게 뭔데? 과잉 생산 아닐까요? 그렇죠? 과잉 생산 맞고요. 3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그게 뭔데? 자연 선택이 돼서 얘네들이 진화되는 과정까지 누리는 거죠. 그치? 얘네의 비율이 높아진다. 중간목, 짧은 목은 비율이 훨씬 낮아지고 얘네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 과정이고요. 4번. 4번은 아쉽게 X예요. 이거 X. 유전의 원리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중3 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어차피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나중에 생겼어요. 이게. 유전 법칙까지는 몰랐어. 이 사람이. 그냥 관찰에 의해서 이런 논리들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 법칙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설명을 못했어요. 이때 이론으로. X. 자, 3번 볼게요. 이거 뭔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각 섬이 무슨 환경이 달라요? 먹이 환경이 다 다르죠? 먹이에요. 그래서 먹이. 먹이 환경. 기억의 먹이에요. 먹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가 뭐가 돼요? 그치, 선택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 선택. 니은 여기까지. 여기 약간 난이도가 이지하잖아. 그죠? 32페이지 생물 다양성. 여기부터 좀 얘기할게요.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그냥 생물이 얼만큼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종이 많으면 다양한 거 아닐까요? 그치? 다양하게 종이 있으면.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라 생물 다양성에는 그냥 종이 많아서 그게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총 3가지야.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부터 볼게요. 유전자 다양성.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 유전적 다양성. 얘의 경우에는 그거예요. 우리가 뭐 같은 종 안에 있는 유전자는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같은 종에서도 얘네들의 형질이 다르게 발현이 되려면, 다양한 형질을 가지려면 유전자 자체도 조금씩 변이가 있어야 될 거냐. 그치? 다양하겠지? 유전적. 뭐 아무렇게 써도 돼. 유전적 다양성 상관없어요. 자, 다양성이 있는데 얘는 일단 같은 종이야. 같은 종에서, 같은 종 내에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죠. 뭐 껍질 같은 거 있잖아. 무늬가 다르다든가 뭐 색깔이 다르다든가 이런 것들 등등등을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 뭐 바지락들이 바지락 뭔지 알아요? 칼국수에 들어있는 거. 걔네들 무늬들 보면은 실제로 다 되게 다양해요. 한 가지 무늬만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런 것들 다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다양성 안에서 조금 더 큰 단위로 넓혀 보면요, 종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은 뭐냐? 종이 다양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치? 종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럼 어떤 특정 구간 안에 만약에 어떤 공원이 있어.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봤더니 얼마나 유전적 다양성을 가졌는지, 또는 얼마나 종 다양성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척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 다양성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 일단은 종의 수가 많아야 돼. 당연한 거 아닐까? 그치? 2가지 있는 것보다는 3가지, 4가지가 있는 게 종이 다양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들의 균등하게 균일해야 돼요. 균일하게 퍼진다. 뭐라고 할까? 균일하게 분포한다? 좋은 단어 같아요. 균일하게 분포시킨다. 분포보다는 균일하게 좀 뭐라 할까? 퍼져 있다. 균일하게 균일하다. 분포가 균일하다? 균일하게 분배되어 있다? 약간? 균일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좀 너무 어색하다. 너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균일하게 퍼져 있어야 돼. 어떤 한 그룹 안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의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환경에서 환경 변화가 한번 생길 수가 있잖아. 뭐 운석이 떨어지든 뭐든 같이 간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칠게. 변화로 멸종을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급격한 환경 변화가 갑자기 닥쳤어. 그러면 얘네들이 멸종할 수도 있는데 멸종 확률을 줄여줘요.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균일하게 종들이 분포할수록. 균등 분배? 균등 분배라고 하는 게 좀 적절할까요? 네. 책에선 뭐라고 썼을까? 종 다양성에 대해서. 분포. 고르게 분포네. 고르게 분포? 균일 분포. 분포 괜찮네. 분포 괜찮네. 그죠? 균일 분포. 오, 좋아. 균일 분포. 처음 걸로 가자. 이거 유전적 다양성 상관없어요. 유전적이든 유전자든 뭐 어쨌거나 다양하다는 뜻이고요. 책에서는 유전적 다양성 쓰는데. 자, 어쨌거나 균일하게 분포한다. 환경 변화로 멸종할 확률이 줄어든다. 어떤 거를 예시로 드냐 이런 거예요. 뭐 숲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무가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어. 자, 여기에 나무가 몇 종류 있죠? 세 종류죠.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 종이야. 여기는 몇 종이야? 종류는 똑같지? 그치? 종의 수는 똑같아. 종의 수는 똑같은데 분포 자체가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그쵸? 이쪽이 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아요. 종 다양성이 여기가 더 높아요. 실제로 종의 개수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 종의 개수도 오케이. 그게 충족이 된다면 균일하게 분포해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좀 극단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동그라미가 6마리야. 세모는 하나밖에 없거든? 얘 멸종해봐. 그럼 종수가 갑자기 확 줄어들겠지. 안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골고루 분포해 있을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양성 크다. 다양성이 이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종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하니까 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자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르는데 자라고 써놓고 보니까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라는 거는 어떤 게 더 큰 그룹이냐라고 하면 종 다양성이 더 큰 거예요. 왜냐면 종 다양성이 이렇게 있잖아. 그 안에 얘네들은 각각의 개체 아니겠니? 얘네들 간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또 갖고 있겠지, 각각이. 그치? 그래서 종 다양성이 좀 더 큰 범위에 속해져 있다. 종 다양성이 전제하에 있으면 이 안에서도 다 각각의 유전적 다양성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마지막. 자, 생태계 다양성도 있어. 별거 아닌데 그냥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서식지 자체가. 이 생태계 다양성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지 나머지 1번하고 2번 또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양성이 커야지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도 커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태계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 뭐 늪지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열대우림도 있을 수 있고 사막도 있고
또 초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산일 수도 있고요. 그 특정 서식지에만 사는 종들이 존재할 거라고, 그지? 근데 그 서식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 종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없어졌으니까 다 멸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유전적 다양성도 보장이 되고 종 다양성도 보장이 된다 라는 약간 되게 심심한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지 얘네까지 챙겨줄 수 있다. 생태계에 결국에 생명체,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당연히. 자, 뿐만 아니라 주가적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어. 생물 다양성은 이 세 가지로 끝나요. 크기로 보자면 생태계 쪽이 좀 더 넓겠죠, 따지고 보면. 같은 생태계 안에 종 다양성이 몇 가지까지 분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따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물 다양성 했으면 이 생물이 결국에 다양성을 왜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가? 왜 지켜야 될까요? 종이 왜 다양하면 좋지?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많으면 좋다. 끝이 아니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태 리드 네? 모기사슬. 먹이사슬, 좋아요. 좋은데 그거 말고 약간 속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필요해서 아닐까요? 우리가 생물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만약에 그쵸, 생각해봐. 소가 없어졌어. 갑자기 소고기 못 먹잖아. 그런 것들이 있겠죠. 소고기 못 먹고 돼지고기 못 먹고 닭고기 없어져. 그럼 뭐 먹을 거야? 일단 먹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자 하는 거는 생물 자원에 대해서 보자는 건데, 생물 다양성 보존이 돼야 돼. 왜냐면 생물 자원도 중요하거든. 생물 자원이 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의식주 있죠. 의식주라든가 뭐 의료품 이런 것들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의식주. 의는 뭔데? 옷이죠. 뭐 옷감 같은 거 만들어내는 뭐 그런 누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천연 재료들. 그렇지? 식 먹는 거 잡아 먹어야지. 그렇지? 다양해야지. 막 소고기 없어져 봐. 큰일 나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뭐 옛날에 목재를 좀 많이 쓰긴 했었죠. 그치? 요즘엔 철근 콘크리트로 쓰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뭐 책상에도 써 먹어야 되고 나무 같은 거 다 의식주 꽤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의료품 같은 경우는 뭐 페니실린 같은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거거든. 그것도 그 생명체가 없었어 봐. 페니실린 개발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등등등. 어렵지 않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넘어가서 이제 진짜 마지막. 생물 자원, 오케이. 생물 다양성,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건데, 다양성이라는 거를 지키고 싶은데 얘를 감소시키는 원인들도 있더라. 이거를 막아야지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 소고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일단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환경오염. 맞아요. 환경오염 이런 거 있는데 좀 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서식지를 실제로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 파괴. 그러니까 산 싹 다 밀어버려. 아파트 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있는 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다 이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 거기 생태계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서식지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서식지가 단순화된다, 단편화된다. 좀 표현을 잘 쓰자. 단편화된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 굉장히 이거 중대한 일이야.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게 서식지 파괴가.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단편화도 꽤 큰 케이스긴 한데, 단편화가 뭐냐? 이런 거예요. 서식지 단편화는 원래 자, 이런 숲이 있었어. 숲이 있으면 주로 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숲에서만 살거든요. 곰은 그냥 밖에 나와서 막 갑자기 차랑 만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뭐 도시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가능은 하겠지. 뭐 불곰 막 있잖아. 저기 러시아. 그런 데서는 뭐 같이 놀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곰 같은 경우에는 산 중에서도 굉장히 깊은 산골짜기에 곰이 살더라. 근데 서식지 자체가 뭐 곰도 있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 세모 막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그냥 필요해가지고 갑자기 여기다 도로를 놨어. 그러면 중간에 깊은 숲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치? 이런 것들을 단편화라고 만들어 얘기를 해요. 서식지가 단편화가 됐다.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는데 곰이 사라진 거잖아. 집이 없어졌어 갑자기. 어디 살 거야? 이런 데 못 살거든. 얘는 서식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더라. 여기다 도로야. 나오면은 로드킬 당하는 거야. 로드킬이 뭐 공식적인 말 아닌가? 막 있잖아. 막 시골 같은 데 가면 차 되게 사고 많이 나는데 고라니가 특히 자주 나온대요. 이렇게 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차랑 충돌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차가 고장냈대. 고라니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크게 충돌해가지고 꽝 소리가 났대. 차가 엄청 찌그러진대. 그러니까 고라니가 엄청 튼튼한가 봐. 이게 약간 맞고서 막 엄청 뛰어가더래 막. 그런 거 보면 웃을 일은 아니긴 한데 다 위험하죠. 어쨌거나 동물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이런 것들 자체도 좀 위험하더라. 단편화는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더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곰을 살려내지는 못하거든요. 깊은 숲이 없어졌잖아. 근데 얘들 간에 막 먹이 사슬이 있다고 칠게. 동그라미는 세모를 잡아먹고 세모는 네모를 잡아먹고 네모는 동그라미를 잡아먹는 그런 만약에 먹이 사슬이 있어. 근데 얘네가 다 헤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못 먹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는 종들이 다 멸종해버리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너네끼리 그래도 잘 살아봐 라고 해서 생태 통로를 이렇게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얘들끼리 이제 교류가 가능하겠지. 서로 이제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야. 좋지 않을까? 혼자 굶어 죽는 것보다 그래도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종들을 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 통로라고 얘기를 해. 생태 통로. 본 적 있니 이런 거? 나는 본 거 같아. 뭔가 굴다리 같이 이렇게 차가 다니는데 위에 이렇게 약간 돌다리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터널처럼 해놓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풀 같은 거 막 이렇게 심어놓고 그러면 그 위로 다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 근데 만들어는 놨더라고. 아무튼 이런 거 뭐 중요하대요. 실제로 효용성은 잘 모르겠어. 내가 이거 건너는 걸 못 봤어. 실제로 지켜보진 않아가지고. 생태 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종들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다. 서로 먹이사슬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보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생명체에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되게 맛있거든. 막 오리고기 맛있다 해가지고 오리를 다 잡아 먹었어. 멸종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불법 포획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남획도 되겠죠. 아니, 설명을 반대로 했네. 남획이 많이 잡는 거예요. 쓸데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막 이거 몸에 좋대. 그러면 걔 없어지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남획 그런 거는 쓸데없이 많이 잡는 거. 그리고 불법 포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거 약간 이쁘게 생겼네? 그냥 데려가는 거야 막. 천연기념물 막 데려가 집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포획 같은 거 금지. 그리고 뭐 외래종 같은 것도 있어요. 외래종. 외래종이 유입되는 경우도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거든요. 자,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래종이 들어왔잖아. 만약에 특정 지역에 생물이, 그러니까 종의 수가 1000마리였어. 1000종이 살고 있었는데 외래종 한 마리가 추가돼서 1001종이 되는 거야. 종이 증가한 거 아닌가? 종 다양성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일단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없어서 그냥 오면은 다 해집어 놓는 거야.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지. 종들 다 다른
그러니까 이미 생태계가 안정적인 곳에 외래종이 딱 투입이 되면 얘들의 먹이사슬을 다 흐트러다. 혼자 먹어. 그러니까 막 종 자체가 막 줄어드는 거야. 다른 종 자체를. 혼란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외래종이 유입됐다고 하면 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망쳐놓기 때문에 종들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더라. 전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옛날에 황소개구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황소개구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걔도 천적 없어가지고 다 잡아먹고 다녔고, 또 메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메기남이라고 하나? 나 어디서 들어봤어. 근데 뭘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처음 들었을 때는 메기 닮아서 메기남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닮아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뭐 약간 외래종 같은 그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특출난 친구들을 뭐 얘기하는 것 같아. 메기남. 난 몰랐었어. 그렇대요. 메기남. 좀 웃긴 것 같아. 메기. 사람을 메기에다 빗대니까. 메기도 있고요. 뭐 베스 이런 물고기도 있어요. 베스도 외래종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국가에서 잡아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외래종 다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센 친구들이 있어. 대체로 벌 같은 거 있잖아. 장수말벌이 우리나라가 진짜 세거든. 그게 미국의 벌 이런 거 아무 상대가 안 돼. 그냥 미국에다가 우리 장수말벌을 딱 뿌려 놓잖아. 다 잡아먹어. 진짜 엄청 센 거야. 장수말벌 자체가 우리나라게. 그런 것처럼 걔네들도 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종이 글로 가잖아. 외래종인 거야. 그러면 다 쑥대박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 다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여담이지만 뭐 황소개구리는 요즘에는 좀 얘기가 또 없어진 것 같아. 약간 천적이 그러니까 천적 관계가 없었거든. 원래 황소개구리가 들어올 때만 해도 덩치도 크고 그래서 잡아먹는 애가 없었어. 그냥 혼자 살판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이 맛을 봤나 봐. 황소개구리를. 그래서 먹나 봐요. 그래서 천적이 생겼나 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면 이게 평형이 좀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맛을 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다. 뭐 등등등등 나머지들은 뭐 약간 읽어보면 괜찮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뭐 람사르 협약 뭐 이런 것들 등등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해서 막 줄글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책에. 너무 재미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여기가, 그러니까 37페이지, 우리 37페이지가 마지막이거든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개인적인 노력하라, 국가적으로 노력하라, 국제적 노력하라.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에너지 절약하라.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재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 생태계 해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국제적 노력에 있는 것 중에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해두세요. 생물 다양성 협약하고 람사르 협약이라고 있는데, 람사르 협약이라는 거는 습지를 보존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습지 보존. 람사르 협약. 나머지는 뭐 별 내용 없고요. 끝났어요. 35페이지 먼저 여기 갈게요. 여기 35와 37 두 개만 하고,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요소인데 이거 짝지을 수 있을 거냐? 다는 뭔데 이거? 다는 유전적 다양성이죠. 다는 유전적 다양성. 나는 종 다양성. 가는 생태계가 다양하다.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 2번, 제주도에는 해안, 산, 습지 이런 것들 다 생태계잖아요. 생 쓰시면 되죠. 1번에 생. 2번, 바지락 이거 하나의 종이잖아. 껍데기 무늬가 다르다. 변이가 일어났겠네. 그럼 유전적 다양성. 2번 유전적 다양성. 3번, 숲에 참나무, 다람쥐 뭐 이런 거 서식한데 얘네 뭔데? 종이 여러 가지가 서식한다? 종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다양성. 3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종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 전체를 포함한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기 특정 지역에 생명체 몇 개 살고 있냐, 종이 몇 개인지, 얼마나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는지 등등. 맞죠? 3-1번에 O. 3-2번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종에 관계없이 개체마다 다양한 형질. 맞아요? X 뭐가 틀렸을까? 관계없이 자, 생물 종,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 다른 종이잖아?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면. 그치? 다른 종인데 유전자가 다르겠지. 근데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전자를 갖는다. 이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은 X죠. 2번 X. 3번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낮대잖아. 얘가 낮으면 멸종될 가능성이 높겠다. 맞아요. 이게 한 가지 예시로 이거거든. 뭐 바나나 중에 캐번디시 바나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다 이름이 캐번디시예요. 품종 자체가. 근데 그 바나나가 왜 같은 바나나냐면 실제로 그냥 바나나 있잖아. 바나나 나무가 있어. 이렇게 있을 거야. 뭐 바나나가 열리겠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딴 데다가 딱 옮겨 심어. 그러면 걔가 똑같은 바나나일 거 아니야. 똑같은 나무로부터 온 바나나인 거야.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나무에서 탄생한 나무, 그 바나나야. 똑같은 바나나야.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바나나, 저기서 태어난 바나나랑 실제로 출신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다가 계속 옮겨 심다 보니까 그 바나나가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씨가 없거든, 바나나가. 먹기에 편하니까 얘를 옮겨다 심은 건데 같은 개체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다 똑같은 바나나고. 근데 야생에 있는 바나나 있잖아. 걔네들은 다 씨가 들어있거든. 걔네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데 얘는 유전적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한 가지 종이고 한 가지 개체야. 그냥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어떤 생명체 한 명인 거죠. 근데 계속 복사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런 형태를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유전병이 딱 하나 흘러 들어갔어. 대처가 안 되겠지. 멸종이에요, 실제로 얘는. 유전적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싹 다 멸종. 그래서 멸종되기 전에 막 어디 연구실 같은 데다가 막 심어놓거나 좀 보호를 하고 나면은 보존을 할 수는 있겠지. 어느 정도. 자, 바나나 그런 거 예시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에 생태계 다양성에는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태계 다양성은 얘들 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 간에. X 일어나요. 포함돼요. 4번 면적이 같대. 근데 나 보니까 어디가 더 다양해 보여요? 딱 보니까 가는 5종이고 나는 4종이죠. 생태계 종류가 다르다. 이건 그냥 눈으로 세는 거야. 2번 생물종의 개체 수와 총 개체 수를 쓰세요. 그쵸? ABCD 이거 그냥 숫자 세면 돼. 2, 4, 1, 3, 3이래요. 그리고 총 개체 13 다 더한 거. 1, 5, 0. 네, 요거래요. 그리고 13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쓰면 정답. 눈으로 찾아서 몇 마리인지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는 3번 종 다양성 높은 지역 어디죠? 가죠. 가는 5종이 있으니까. 5번 생물 다양성 가치랑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생물 다양성 낮을수록 아니죠. 높을수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야지 오리고기도 먹고 뭐 소고기도 먹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니? 그죠? X. 5-2번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낮은 생태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높아야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죠. 생태계 다양성도 그렇고 종 다양성이 많아야지 환경 변화로 멸종 확률이 적어진다. 네. 동그라미. 5-3번 생물 자원으로부터 의약품 원료 여기서 얘기했죠. 맞아, 얻을 수 있어요. 페니실린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다. 생태계 자체는 생물 자원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다. X죠. 효용 가치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어. 우리에게 뭐 터전을 제공한다든가 등등등.
약간 과학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단원 자체가. 37페이지. 자, 1번부터 볼게요. 생물 다양성 감소 큰 원인은 외래 생물 유입이다. 가장 큰 건 뭘까요? 네, 요런 거예요. 여기 밑줄 쳐놓은 것처럼 서식지가 파괴되는 게 가장 커요. X. 외래종은 아니다. 2번. 나무를 베면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숲이야. 나무야. 근데 나무에 살고 있는 생명체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나무를 뱄어. 거기에 살고 있는 벌레들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러면 3번.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서식지 면적이 증가한다. 단편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서식지 잃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감소예요. 감소. 실제로 감소. 불법 포획, 남획, 환경오염 모두 생물 감소시켜. 맞아요. 자, 2번.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뭐야 이거? 외래생물. 그쵸? 외래생물 또는 외래종 유입 뭐 이런 것들 쓰면 되겠죠? 외래생물. 3번. 산 뚫고서 뭐야 이거? 왜 단편화로 인한 영양 감소하기 위해서 이거 구조물 이름? 네, 생태 통로가 되겠어요. 이거 생태 통로. 마지막. 국제협약 이거 뭘까요? 람사르는 아니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에요. 람사르는 습지 같은 게 들어가야 돼.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습지가 들어가야지 람사르야. 여기서 그냥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생물 다양성 협약이 될 거예요. 협약은 딱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